토론해볼 만한 게 좀 전 많이 보였거든요. 듣자마자. 예를 들면 일단 재정정책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정정책이 이제 다 끝났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물론 이것도 팬데믹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좀 어떻게 혹시 의견들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재정정책 더 없을까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이 정말 인플레이션 효과를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아마 저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재정정책 더 안 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들이 혹시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제가 궁금해서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재정정책이 이거 보면은 CPI나 뭐 PPI 움직이는 거 보면 보통 이 헬리콥터머니 투척할 때 확 올라가거든요. 그런 어떤 CPI나 PPI 지표들이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정말 재정정책 저는 영향이 큰 것 같은데 더 없을까? 이건 뭐 정부의 어떤 그런 생각과도 좀 맞닿아 있을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편집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세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든지 아니면 수요가 제풀에 꺾여가지고 비싸서 안 사 해서 꺾이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돼서 중앙은행에 나서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가능성이 높은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을 전망하는 그런 경로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망 우려가 해소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되면 문제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거고 마지막에 세 번째 시나리오로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진짜 몽둥이로 때려야 잡는다는 얘기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쓰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 힘이 빠져가지고 자동적으로 수요가 줄어서 그렇게 될지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그 판단을 언제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축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이게 임금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지금 아직도 돈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으로 쓰는 건데 그걸 또 어떻게 뭐라고 말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판단을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번 시나리오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가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호석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조금 저도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이제 레이 달리오가 있는 브리지워터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돈을 뿌렸는데 그걸 다 안 썼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걸 많이 쌓아놨다. 물론 그게 뭐 자산시장으로도 많이 흘러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아직도 계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기는 하거든요. 제가 약간 뭐 대변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런 말들을 좀 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또 뭐 어제였나요? 갑자기 제가 어제인지 그제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이제 또 큰 이벤트가 페드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페드 의장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페드 의장이 이제 연임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결국에 아까 중앙은행이 때려잡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는 페드의 의장이 생각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원래 어쨌든 지금까지 올 한 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봤던 파월의 모습은 좀 비둘기적인 건 맞는데 또 이제 약간 이번에 파월이 좀 재신임이 되고 나니까 연임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사람이 임기가 4년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뭐 레임덕 눈치 볼 거 없잖아. 민주당 정부긴 하지만 본인은 공화당이고 이제 민주당 정부긴 하지만 눈치를 좀 덜 보니까 조금 더 긴축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파월이 뭐 그런 얘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은 뭐 오건영 부부장님 혹시 뭐 파월에 대해서 뭐 어떤 뭐 코멘트 하실 거나 아니 뭐 방금 했던 얘기들 중에 아무거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파월과 브레이너드 쪽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인식 자체가 파월은 되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대적으로 긴축적. 브레이너드는 완화죠. 왜냐하면 지난 8월 달에도 딱 보면은 7월 달에 FOMC에서 다수 소수로 갈라지면서 다수는 연내 테이퍼링을 그다음에 소수는 내년 초에 테이퍼링을 이제 주장했었는데 그 이제 FOMC 이후에 8월 달 초에 이제 연설에서 브레이너드가 자기는 소수임을 명확하게 밝혀줬고 그런 다음에 10월, 11월에 있는 고용 지표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 테이퍼링에 대한 클리어한 확신은 12월에 어느 정도 결정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기본적으로 테이퍼링을 천천히 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완화죠.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파월은 이제 그때 이제 I was of the view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더 긴축적 이제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바라보면 파월 의장은 연설 중에서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은행의 자본은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종종 써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럼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이 굉장히 스트롱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고 이건 팩트예요.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을 비교해 보면 GSIB 같은 큰 은행들도 자본이 많이 쌓여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브레이너드가 지난 5월 달에 했었던 되게 중요한 표현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의 자산 가격 레벨들을 봤었을 때는 은행이 추가적인 자본 확충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수익을 냈었을 때 이 현금을 가지고 대출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자본 확충을 위해서 쓰게 된다라면은 은행 사이드에서 뿌려지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제 통화 정책상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뿌려주는 본원 통화의 측면에서 봤었을 때에 긴축적이냐 완화적이냐 이걸 갖고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 규제 사이드를 봤었을 때 브레이너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강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좀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월하고 브레이너드하고 딱 비교를 했었을 때 파월 같은 경우가 아니라 브레이너드가 된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를 이제 딱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볼커룰이 들어오고 도드 프랭크법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은행권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유동성 창출이 안 되는 만큼 경제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걸 중앙은행 사이드에서 들어가가지고 했던 게 QE 1, 2, 3라고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해석의 방식을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앞으로의 모습은 만약 파월이 물가에 포커스를 두면서 어느 정도까지 이걸 갖다가 금리를 올리는 척을 할지 금리를 올릴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액션에 나섰을 때는 본원통화 사이드에서의 줄어듦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레이너드가 부의장으로 선임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진통을 주면서 브레이너드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만약 파월이라면 이거 금융규제 가만 놔두고 그냥 쉽게 보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너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브레이너드는 간단하거든요. 결국에는 시중은행 사이드에서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유동성이 못 나가면 이거의 부족한 만큼을 본원통화에서 메워줘야 되는 거니까 이러면 이제 규제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불거질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본원통화에서 파월이 이제 줄이는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너드가 통화 팽창이라고 해야 되죠. 시중은행들의 대출 사이드를 규제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두 가지가 중장기적으로는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슈들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연준 사이드에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나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는 좀 연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냐 저는 이제 6월달에 했던 얘기 다 기억이 나고요.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막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이제 겪어온 것들을 중심으로 참고를 하게 되는데 제가 겪었던 거는 08년도, 11년도, 15년도, 19년도를 봤었습니다. 08년도에 물가 많이 올랐는데 주저앉았고 11년도에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날 줄 알았는데 주저앉았고 15년도에도 기대 한번 했는데 주저앉았고 18년도에 물가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몇 번 금리 진짜 몇 번 올렸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딱 보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구나. 금방금방 죽어버리는구나. 옛날처럼 그렇게 끈질긴 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했었던 얘기도 이런 과거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꽉 구체적으로 좀 해드렸었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요즘 허리가 좀 아파요. 2, 3년에 한 번씩 아프거든요. 근데 한 번도 틀림없이 일주일이면 나았어요. 가만 놔두면 일주일 만에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허리를 좀 삐끗했는데 생각했죠. 일주일이면 낫겠구나. 근데 아직까지 좀 아파요. 그래서 한 지난주쯤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저기 너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너도 이제 저 옛날하고 다르니까 병원을 가봐라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이제 갔죠. 2번 정도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2번 정도 가니까 좀 낫는데 하는 얘기가 10번을 와야 된대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1시간 좀 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가지 말까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가지 말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안 간다고 치면 제 허리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허리 통증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 번도 빠짐없이 일주일 만에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왜냐면 멀쩡하거든요. 그 허리 통증은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오히려 조금 좋아지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 한 다음에 오히려 일시적이라고 생각하고 트랜지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좀 일도 막 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중간에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얘를 제가 10번을 병원을 가잖아요. 분명히 잡을 거예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신경을 쓰느냐? 만약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럼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옛날하고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앙은행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얼마 전에 옐런 재무장관이 했던 말에서 저는 너무 많은 공감을 했던 게 옐런이 그 얘기를 해요. 70년대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뭐 저는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굉장히 70년대에 있는 그 많은 뭐 그 가격 통제 정책 뭐 브레턴 우즈의 뭐 이런 얘기 할 줄 아는 그게 아니라 딱 한마디로 하는 게 뭐냐면 70년대에는 위정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페드에서 이걸 잡을 준비가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딱 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병원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병원 가면 허리 잡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공급 사이드, 수요 사이드 다 의미 있어요. 저도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뭐 운송비 내려온다 뭐 이런 얘기들 조금씩 풀려나간다. 수요 사이드가 다만 뭐 델타 변이 이후에 내년 초에도 보복 소비가 있고 저축률 이런 얘기들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럼 얘가 과연 언제 풀릴까? 이거는 뭐 사실 시기는 알 수 없겠지만 언젠간 풀릴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트랜지토리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 헷갈려 놔둬버리면 생각보다 길어지고 사람들이 중앙은행이나 정부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은 굉장히 인플레이션도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가 상승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미래의 소비를 땡겨서 하거든요. 그럼 계속 미래에 있는 걸 에브리데이 땡겨와요. 그럼 지금의 수요가 약하더라도 계속 미래 소비가 얹혀버리는 거거든요. 이러면 물가 상승세가 길어지고 그게 70년대식의 인플레이션을 낳겠죠. 어쨌든 그 환상을 깨주려고 지금 페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조금 이제 행보를 좀 빨리 간다라는 것, 그걸 좀 바라보면서 저는 뭐 이제 상반기에 드렸던 말씀들이 일시적이다라고 했던 것도 제 개인적으로도 잘못 생각했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에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좀 바뀌어 있는 것들을 좀 해석하고 있다는 데에서 조금 더 방점을 좀 둬보려고 합니다. 아니, 세계 경제를 얼마나 걱정하시면 몸이 인플레이션과 일치돼 있어. 허리의 상태가 질문이 이제 있는데 허리가 이제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픈 걸 인플레이션에 비유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 이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대가 벌써 한 30-40년 되면서 그런 걸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는 때가 된 거다. 이런 무리한 건가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무리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냥 저는 이제 뭐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저 6월 달에도 말씀드렸던 건 이번에는 아니라는 생각을 확신한다라고 저는 제가 했었던 얘기는 정확하게 다 기억하는데 이번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고성장 고물가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낙관론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고성장 고물가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론 뭐 옛날만큼의 그런 고물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압 경제에서 추구하는 거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낙관론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건전한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중장기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이제 6월 달에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08년도나 11년도하고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도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높았고, 이제 6월 달에는 사실 이제 럼버 가격은 이미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리고 구리 가격이 딱 고개를 숙였고, 그때도 운임이 한번 고개를 숙인 적이 있어요. 잠깐 숙였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도 서머스가 연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세 가지 조언을 해줬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중앙은행한테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 옐런하고의 토론에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은행에서 인플레이션 걱정 안 하는데 인플레이션 상상도 하지 않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너네가 파수꾼인데 너네가 그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니? 이 얘기가 1번이었고 돈 뿌릴 때 나눠줘. 그러니까 나눠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뿌려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재정정책 사이드를 얘기해 주실 때도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지금의 재정정책은 3월 달에 준 거는 1.9조 달러에서 상당 부분을 갖다가 1,400달러였나요? 그만큼을 갖다 개인한테 포켓으로 체크로 나눠줘 버렸죠. 근데 지금 앞으로 나오는 재정정책은 일자리를 주죠. 복지를 주죠. 그러니까 체크로 주면서 소비를 유도하는 거하고 일자리를 주면서 소비를 유도 조금 다르잖아요. 직접적인 소비의 그러니까 이 소비의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비 탄력성이라고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다르겠죠. 또 하나는 한 방에 원샷에 준 거하고 이거를 보니까 10년에 나눠준다라고 하는데 또 10년에 나눠주니까 이게 예산이 많니 아니 가지고 이것까지 또 하원에서 한번 싸웠었잖아요. 이번 통과에도 하원에서도 한번 좀 진통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확실히
정부 사이드나 중앙은행 사이드나 서머스가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서머스가 그 말을 해서 신경 쓰는 건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경계하는 마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